예, 후반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좀, 자, 후반전은,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교본 69쪽입니다. 보면, 육친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육친관계가, 우리 인간관계를 이제 뜻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인연법. 우리 인연법. 그 다음에는, 우리 심리적 관계.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우리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회성은 어떨까.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것으로 다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럼 그 육친과 10개의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그 한 번 들어가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혹시 좀 이해되시는 분? 우리 선생님 이해 좀 되시나요? 조금 되죠? 예, 조금 되죠. 들어보고 여기 책의 내용도 있으니까. 책의 내용만 읽어보면 사실은 몰라요. 알 듯해도 몰라.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토대로 해야 되거든요. 요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는 거와 지금은 계속,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음양오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건 모르면 다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은 뭐냐면, 음양오행을 통해서, 그죠? 육친과 십성의 별이 어떻게 상생상국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거기에서 뭐 비견급이 나왔고 식상관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자, 우리 인연에 대해서 저 69쪽에 밑에 보면 육친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견은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은 어차피 오행의 상생상국론에서 나와서 내가 목, 화, 토, 금, 수를 놓고, 자, 목은 화를 생하게 하고, 아까 잠깐 했죠. 화는 토를, 이걸 생한다고 하죠. 금생수하고, 수는 다시 나무를 키워주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서로 상생한다라고 합니다. 상생한다. 그죠? 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수는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해주다. 그 다음에 상극론이 있습니다. 상극론. 목은 토를 극하고, 극은 바로 이길 극자를 쓰는데 제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생은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한테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화는 나무가 불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럼 불 입장에서는 나무를 끌어다 쓸 수 없잖아, 내가요. 그럼 주기를 바라지만 주면 나는 땡큐지만 목은 내가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생화는 화 입장에서 보면 목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낳았죠. 화를 낳았다는 거죠. 화 입장에서 보면 나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토는 극은 뭐고? 극은 내가 극을 하니까 야는 나한테 꼼짝 말하잖아요.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인사이동을 너 저리 가서 근무해, 회사 그만둬 할 수 있는 존재. 그걸 이제 이 극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그 다음 극은 다시 토는 수를 극하더라는 거죠. 수는 화를 극하고 불을 끄는 데 쓰고, 화는 쇠를 녹이는 데 쓰고, 그죠? 금은 나무를 자르는 데 쓰더라는 거죠. 자르는데. 요게 이제 극한다는 관계더라는 거죠. 이긴다는 관계. 아까
자, 여기서 우리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나라면 혹시 자기 일간의 글자를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라도. 경쟁적이 만들어보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할 때 버뜩 떨려요. 그러면 그럼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그럼 차츰차츰 한 분만 먼저 말씀드려보고요. 가까이 계신 분 봐야 돼요. 목. 자, 좋다. 목이면 이제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잖아, 그죠? 요 간목은 양이라 하고 을목은 음이라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놓고 자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나라. 그러면 나는 목이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몇 개가 지난번에 10개가 나왔잖아요. 나와 오행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고 이거잖아, 그죠? 오행이 자 하나하나 설명. 자 내가 목인데 그러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은 그러면 나와 같은 거잖아요. 나와 같은 거는 뭡니까? 이 오행이 나와 같은 것은 그죠? 친구 맞죠? 친구, 동료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 친구, 동료, 동창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그 동성의 형제잖아. 이성이 이게 만약에 이 음양이 오행과 음양으로 볼 때 요거는 오행이 같은 거고 오행이 같으면 음양이 같거나 틀리거나 그죠? 음양이 같은 거는 같은 이성의 친구, 동료, 동창 이걸 뜻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틀리더라 그죠? 요 글자는 오행 같은데 나와 내 일간의 글자와 그죠? 같은데 음양이 틀리는 것은 이성이 다른 친구 이거만 똑같지만은 다 같지만은 이성이 다르다는 거죠. 형제, 친구, 동료 이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양이 같다는 것은 친구는 내가 여자라면 내가 여자의 목인데 그러면은 내 같은 여자친구, 여자 동료, 여자 회사 입사 동기 이런 것들은 나의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비견에 해당된다는 거죠. 비견. 그죠? 비견은 나와 같다. 비견.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이 다르더라. 음양이 다른 거는 이성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친구, 남자 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급제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급제라 한다.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이 있죠. 식신과 상관. 형제, 자매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은 그럼 결국 따지면은 목은 나와 같은 것은 전체적 오행이 같은 것은 비급이라고 아주 정해졌죠. 그러면 음양을 따지기 이전에는 전부 친구, 동료, 동창 이런 걸 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달라지는 게 급제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은 결국 식신과 상관은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목 입장에서 여기 나니까 내가 생해주는 것 요거거든요. 여기 식상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식상은 육신적으로는 뭐냐는 거죠. 식상은 내가 여자라면 낳았잖아요. 내가 여자니까 낳았잖아. 그러면 식상은 내가 여자니까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식.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자, 자식 대부분 자식에 속한다. 자식인데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지요. 상관은 나와 음양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하고 똑같은 거는 나왔으니까 요거는
딸아이가 해당되고, 상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내가 여자니까 다르면 이거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아들. 요렇게 이제 근데 내 사주팔자 속에 식상이라는 게 없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없을 수가 없잖아, 나는. 내 거는 아신이니까, 내 거는 천간에 하나 떠야 되니까, 내 거는, 그죠? 없을 수가 없는데, 식상은 없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팔자에 자식이 안 보이네.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과거에는 자식이 안 보이면 자식이 없는 팔자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식 덕이 부족하다. 운에서 자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운에 따라서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 덕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자식은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를 보는 거예요. 요 관계는 재성은 나와 같은 편재와 정재로 분류했는데, 그죠? 항상 나와 음양이 같고 틀리고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재성은 나의 식상의 결과체니까, 어디 보면 내 야가 딸이라면 외손자도 될 수 있겠죠? 재성은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외손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니까, 그죠? 내 딸아이라면 외손자잖아. 딸아이의 자식이니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외손자도 될 수 있다. 또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은 여기 재성은 내가 극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자에 해당된다. 여자. 여자라면 부인도 될 수 있고 여친도 될 수 있고 그 총칭해서 여자에 해당된다. 그럼 요걸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남자라면, 그죠? 남자면 여자를 극한다. 극한다는 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이니까 너 이리가 저리가 마음대로 해도 야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는 스트레스 받겠죠. 속으로 궁시는 거일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지는 거예요. 그래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을 자연에서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보면 수컷과 암컷을 따지자면, 그래 암컷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여자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이 구조가 그래야 돼요, 구조가. 자연의 구조가 그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 여자들은 괜히 남자들한테 이 부부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 하늘과 옛말에 남편은 하늘과 같이 모셔라라고 음양론에서 배웠잖아요. 왜 하늘인지. 이치가 그러니까 음양론이니까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건 잘못 하늘같이 모시라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음양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하늘이다 이건데 그냥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왜곡된 거고, 여기서 보면은 자연에서 보면은 오행적으로 본다면은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싫어해. 스트레스.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그렇지만 같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안 살면 되게 되지만은.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러면 너 토닥거리며 싸운다. 그러면 이제 명리를 만약에 배우면 맞다. 남자는 이래서 여자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왜하면 좋겠노? 요 지혜를 찾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단계가 아니라서. 이런 관계란 얘기죠. 이 자연에서 보면. 여자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거는 이제 이 편제는 이제 나와 같은 거잖아요. 나와 같은 거니까 이 친구와 같은 여자. 그래서 여친이라고 하고, 정제는 나와 음양이 다르잖아. 남자니까. 이건 정부인.
부인을 뜻한다. 만약에 남자인 사주에 정편제가 수두룩하게 깔려있더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자가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은 본부인도 있으면서 여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여자 많다, 바람기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겠구나.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자는 나쁘게. 자, 여기 이제 여자라면, 요거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성의 별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별도 편관과 정관이라는 것이다. 편관은 음양의 나와 같은 거고 정관은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자한테서 관은 내가 극 받는 거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 상대가 내를 극하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뭐랬습니까? 조금 전에 했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 여자한테서의 관은 남편이다. 남편, 남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관은 그래 여자니까 나와 이성이 달라야 남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관은 아까 정부인처럼 여기 이제 이 남편이 되고 그 외에는 친구가 돼. 남친이지, 남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 이래저래 봐도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옆으로 치고 매치고 해도 여자는 남자라는 존재, 또 암컷은 동물들은 수컷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자 사주의 관성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더라. 그러면 그 여자 명주는 남자 복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래 많은 상담을 본 것 중에 또 아니 내 본 것 중에 뿐만 아니라 많은 명리 책에 보면 정관이나 이거는 잘 우리 육신적으로 남과 여의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남자가 정편제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바람 피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 피울 확률이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정편관이 혼재, 사주 8글자 속에서 혼재하면 분명히 이 남자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2번 결혼하겠구나, 재혼, 3혼까지 하겠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관이 많으면은, 여자가 관이 많으면은 남자들한테 인기는 많지만은 그 대신에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 그렇죠. 아직 고까지 진도 안 나갔습니다. 고까지는. 그건 이제 이거 또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 사주 팔자를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구나 나한테는, 그죠?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는 여기가 이제 인성이죠. 인성이다. 그 인성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편인도 있고 마찬가지로 정인도 있는데, 편인은 같은 거고 정인은 다른 거라 했는데, 이는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잖아. 그죠? 나를 생해주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수생목 했잖아. 그럼 인성은 엄마에 해당되는 거야. 엄마, 이모, 외삼촌 전부 나를 생해준 엄마의 형제들. 그 책에 여기 보면 인성은, 편인은 의 부모, 계모. 자, 편인은, 정인은 이게 엄마,
엄마 낳아준 엄마를 정인으로 봅니다. 편인은 책에는 옛날에는 전부 계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모가 아니고요. 엄격한 엄마, 그죠? 좀 강한 엄마 해야 됩니까? 여하튼 좀 엄격한 엄마를 편인성 엄마라 이래 합니다. 그죠? 엄마다. 이렇게 이제 이 육신적으로는 분류를 하는 거죠. 이 육신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아까 이제 이 질문하는 거 말씀하는 이 상생상극론이잖아요. 기초과정에서 하는. 그죠? 상생상극론을 중급에서 끌어갖고 모양은 똑같은 데다가 글자만 달리 해갖고 지금 다른 각도에서 풀고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은 어디 있다? 오행의 상생상극론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 요거만 잘 이해하고 요런 더덕더덕 갖다 군대대기 갖다 붙이는 것만 알면은 무엇이든지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할매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글자가 내한테 할매인지. 우리 사주 속에 내 사주 속에 나라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내게 내 사주 속에 할매의 인연이 있나 또 할매의 인연이 좋으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내 친정 엄마는 어딜까요? 만약에 목을 가져가면 친정 엄마는 인성이잖아요. 그럼 친정 외할머니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나한테 남편은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관성을 낳아준 사람은 재성이잖아. 여기서 이래 낳아주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어머니 재성이지만 남자한테는 여자지만은 여자한테는 시모가 돼, 시모. 그래, 시모가 아무리 나한테 딸처럼 해줄게 하잖아요. 딸은 뭡니까? 나를 생한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준지 내 엄마와 시모가 절대적으로 같은 조건을 될 수가 없죠. 며느리는 절대적으로 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딸같이 해줄게. 겉으로는 얘 어깨가 앉았네. 될 수가 없거든요. 왜? 본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말은 그래 하지만 누가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열받거든요. 아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라고 했잖아. 여자는 그거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시모라. 그래, 시모는 여기가 며느리잖아요. 여기가 며느리기 때문에 여기가 시모잖아. 시모는 또한 며느리 때문에 열받거든요. 절대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기려고 하면은 이 정신병 와야 돼요. 그래, 자기도 며느리였잖아. 그걸 절대 모른대요. 그걸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은 모른다고. 그 시어머니 되면은 며느리로 인해서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이미 우리 이 사회 구조가, 사회 자연 구조가 그게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죠. 절대적으로. 밤과 낮이 뒤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생상으로 뒤바뀌는 그런 게 우주 자연이 뒤바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시어머니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한다 해도 한 가지 불만은 다 갖고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사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위. 사위. 아, 그렇죠. 사위는 내 딸을 찾아볼게요. 일단 그죠. 내 딸은 여기잖아. 식상이잖아. 내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럼 내 딸을 스트레스 주는 놈 어디 있습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거 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사위가 되잖아. 사위는 내 딸한테 스트레스 주지만 나한테는 생해 주잖아. 그래서 장서 관계는 좋다. 사위는 장모한테 잘해준다. 생해주고 한다.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겠네요, 선생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이 내다, 그죠?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잖아. 내 남편은 여기 있잖아.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남편이잖아, 그죠? 내 남편을 낳아준 사람은 여자라 했잖아. 요가 여자 엄마잖아. 그 뭐고 요 시모잖아, 시모. 시모를 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요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시아버지잖아. 시아빠거든. 그죠? 시아버지는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를 아주 호의적으로. 절대 시아버지는 가급적이면 며느리를 스트레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도 친구 같은 부부가 있거든요. 부부 좋을 때는 억수로 좋아. 그런데 안 좋으면 남남이 되는 거죠. 이 관계도 마찬가지야. 친구 관계라는 거야. 그래, 시아버지하고 뭐 며느리하고 그렇게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처럼 잘, 아주 좋게 잘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찾으면 사돈 팔촌 다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내 모든 세상의 인연법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억수로 좋을 수도 운해. 만약에 이 남편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내한테 용신적 가치가 있는 글자더라. 이러면은 이 사람은 남편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편 복이 있는 거라.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이 사주 8글자 속에 참 좋더라. 좋은 글자. 그러면 이 여자 진짜 복 있는 여자를 만난다. 이렇게 이제 길흉을 이제 그렇게 판가름하는 거고. 일단 인연법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대우주, 대자연의 어떤 기운을 팍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바코드 찍듯이 탁 받아,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내재되어 있는 속에서 1년이란 갑자가 흘러가고, 그죠? 또 매달 갑자도 가고 하루에 갑자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축, 임묘, 시간이 계속 흘러요. 거기에 따라 내가 이 기운이 움직인다는 거죠. 서양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길게 짧게, 그죠? 이건 우리 동양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이미 그 속에 우리 속에 사주 8글자로 표현하지만 우리 이게 벌써 딱 내장돼 있는 거예요. 니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너가 남편은 토와 같은, 남편은 금이니까 금기와 같은 남편을 얻는다. 금은 아까 쇠 했잖아요. 냉철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 그러한 성향을 가진 남편이겠구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탁탁 부러지고 철두철미하지만 굉장히 또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한테는 굉장히 복덩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죠? 그래서 또 아니면은 맨날 찾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거는 그 다음적인 것이고, 그죠? 지금 여기서는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글자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인연법은 어떤 글자들이더라. 이제 이렇게까지. 육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죠? 이게 이제 전부 다 계속 또 발전합니다. 여기서 보는 게 이거는 또 재성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5분 초가 되었습니다만. 자, 한 가지만 끝으로. 육체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재성은 재물을 뜻하, 이 재물제자로 쓰잖아요. 재물을 뜻하거든. 그 재물은 식상의 결과치거든요. 식상은 의식주라. 내 먹는 거. 그러면 먹는 거의 결과치는 뭡니까? 똥이라. 재성은 똥이라. 화토 똥이 돈 아닙니까? 일리가 있다니까. 식상의 결과치거든요. 근데 먹는 거의 결과는 뭡니까? 똥이지. 그래서 돈은 똥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똥은 재물로도 표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걸 재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래 풍자적으로도 또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